다항식 들어갈게요. 자, 다항식에서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식이라는 것이 두 종류로 쪼개질 거야. 두 종류로 쪼개져가지고 하나가 뭐냐면은 양변을 등호로 연결을 시킨 거, 그걸 뭐라고 부르지? 등식이라고 부를 거야. 등식이라고 부를 거고, 부등호로 연결시킨 것을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등식이 다시 두 가지로 쪼개져가지고 하나가 뭐냐면 방정식이라고 해서 다항식 이퀄 0의 형태를 취할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항등식이라고 해서 또 하나씩을 취할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이라는 것으로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 거야. 그럼 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치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느냐 거짓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표현했었고, 그랬을 때 참이 되는 식을 우리는 해라고 얘기했고, 그 값을. 자, 그래서 얘는 특정 값에 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부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x가 뭐 a보다 작다 이런 거. 그러면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은 결국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해가 많다는 얘기야. 해가 많다. 그래서 모든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항등식의 표현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의 관계 없이 항상 성립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x에 관계 없다는 얘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저기 x 대신에 a라는 녀석이 나온다 그러면 a에 관계 없이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a가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쪼개내라는 얘기고, y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y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고, k에 대해서라고 하면 k에 대해서 표현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좌변과 우변.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 우리가 1차 방정식 상에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x의 개수가 0이 되고 우변도 0이 되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x에 관계없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제로가 되고 남은 부분도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등식. 오케이? 자,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 절대부등식은 우리 수하에서 한번 얘기가 될 거고,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학교 단계에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런 게 있었어요. ax 플러스 b가 제로가 되는데 얘가 무조건 성립을 해 라고 해서 a의 값이 0, b의 값이 0 이렇게 표현했던 게 있었고, 물론 2차 방정식에서도 있었지만, 자, 요거를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a 플러스 b 루트 n이 c 플러스 d 루트 m을 만족을 해 라고 했던 아이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는 a하고 c하고 같고 b하고 d하고 같고 그 다음에 n하고 m하고 같아 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것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해. 자, 그럼 항등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야, 항등식에다가 내가 미지수를 줄 거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정계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자, 중학교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중학교에서 미정계수 나왔던 게 뭐냐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얘가 x-1에 x 플러스 b가 될 거야. 그랬을 때 a값 b값 구하라 라고 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방식. 그러면 자, 미정계수,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중학교 방식에서는 어떻게 썼냐? 얘를 가지고 전개를 해서 x제곱에 플러스 b 빼기 1에 x 빼기 b 해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다고? 그래, 얘하고 얘하고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같을 거야. 그래서 B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B-1이었다고 마이너스 4야. 라고 했던 게 우리의 중학교 방식. 오케이? 근데 이 중학교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것을 좌우의 개수를 비교했다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정개수는 두 가지 형태가 취하는데 하나가 개수 비교법이 있을 거고 내가 이번 주까지는 필기할 시간 줄 거야. 다음 주부터 안 줘. 주말에도 안 줘.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을 주는데 자,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아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방법을 알았던 애들은 이렇게 가지 않고 다르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x-1에 x 플러스 b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인수분해 했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가 없어서 인수정리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를 집어넣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수를 집어넣을 거냐면 현 이상 모든 x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제로라는 수를 한번 집어넣어봤어. 집어넣어봤더니 좌변이 3이 나오고 우선 제로 들어갔다니까 마이너스 b가 나왔어. 그래서 b라는 것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봤더니 인수분해가 됐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0으로 만들기에 의해서 전부를 0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냐면 1이라는 아이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좌변은 1 플러스 a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우변은 제로가 나오니까 그래 a의 값이 마이너스 4야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수치대입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정계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하나는 개수비율법과 하나는 수치대입법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했던 거, 자, 어떤 거 있었냐면 어떤 fx가 x-a 그 다음에 뭐 px 나머지 r 이렇게 했을 때 수빈아 그저께 이 나머지가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지? 집에서 전화 안 했지. 자, 나누는 놈보다 한 차수 이상 낫다라고 얘기했어. 그거 생각을 해주실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Q라는 건 난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X에다가 A라는 놈을 집어넣음에 의해서 Q 자체, Q에 붙어있는 이 부분 전부 다 없애버렸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내가 X에다 A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F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나머지 R이라는 것이 나오더래. 자, 그랬을 때 이 R이라는 것이 0이 되면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fx는 얘와 얘 두 쪽으로 쪼개지는구나. 그거를 무슨 분해? 무슨 분해? 인수분해.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을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r이 0이 되지 않는 식을 우리는 나머지가 생겼구나.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주의를 할 게 뭐였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누는 놈이 2차 이상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아이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1차 이상의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뭐 하냐고 그랬냐면은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2차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뭘 이용한다? 얌쌤 방법을 그냥 이용해라 라고 얘기했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자, 그랬을 때 나눗셈 정리나 아니면 뭘 이용했지? 나눗셈 정리나 아니면은 여기도 뭐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 근데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안 따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했던 거. 자, 만약에 똑같은 놈을 갖고 왔는데, 자, 이 놈을 bx-ba의 q-x 플러스 r-x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봐라 라고 얘기했었고, 맞지?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야, 나누는 놈 봤더니 몇 배가 늘어나더라? b배가 늘어나더라. 그 b를 어디서? 여기서 꼬아가지고 넘겨라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가 q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b배의 q-x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었고, 자, 이것도 0이 되는 게 a였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니까 r과 r-x는 같은 녀석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자, 조립제법이 사용되는 유일한 부분을 한번 잠깐 보자. 잠깐 보는데 이런 거지. 만약에 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있었다. 이것을 내가 fx라고 했을 때, 자, f의 2.1의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은 2.1을 세제곱 시켜서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바꿔라. 자, a배의 x-2의 제곱 더하기 b배의 x 세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c배의 x-2의 더하기 d로 바꿔라. 왜? 여기다가 2.1을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되니? 0.1의 세제곱, 그래서 소수 세 번째 자리, 소수 두 번째 자리, 소수 첫 번째 자리 그 숫자가 될 테니까 그걸 얘기했었고,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건 이게 유일한 거야. 그랬을 때 요거 조립제법으로 갖고 왔더니 1, 2, 마3에 마1 나올 거고 위에서 아래를 빼는데, 자, x-2니까 내가 2 하나 묶어주겠지. 그래서 처음에 떨었을 때 1, 그 다음에 올라갔더니 얼마가 되냐면은 2가 되고, 더하니까 4, 더하니까 8, 그 다음에 5, 더하니까 10, 나머지 9 이렇게 되겠더라. 자, 그러면은 요 값이 뭐다? b의 값이 되겠더라. 이건 알고 있지? 왜? x-1로 한번 싹 묶어내면 x-1로 나누고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x-2가 또 보일 거야. 그래서 2 집어넣고 1,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 2, 6, 12, 그래서 여기가 10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C가 될 거고, 다시 한번 2 집어넣어서 1, 2, 8 나와서 너가 B가 나올 거고 너가 A가 나올 거야 라고 해주는 게 그게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유일한 방법. 나머지는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자. 오케이? 자, 이게 2라는 얘기입니다. 정리.